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7년 동안 직원서부터 팀장, 과장까지 하다가 상급 부의사관으로 퇴직해서 이제 9년 동안 행정사를 직접 하면서 민원 업무, 제가 근무했을 때 그 공무원으로서 근무했을 때 그 주로 민원 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그 민원 업무와 또 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평소 터득했던 그런 업무를 가지고 지금 9년째 또 이렇게 행정사무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거의 뭐 이런 민원 처리나 행정심판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 한 가지 일만 계속 지금 파고 뒤따 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꾸 문제를 발견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 쉬운 문제 갖고서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이렇게 이제 의뢰인들한테 상담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런 처분도 행정기관에서 받지 못하고 시간만 하다가 오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공문서를 내가 이렇게 이제 민원 신청을 정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정식으로 통보를 받아서 문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이거 이 정도면 되냐? 안 된다. 이렇게 바꿔서 오라고 그래. 그래서 또 이렇게 바꿔갖고 해다 줬어. 그럼 또 다른 거 핑계대 갖고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고. 요새 공무원 수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 바글바글해요. 가보면은. 제가 이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세종에 근무할 때 세종시청을 가봤어요. 세종시청에 민원실을 가보니까 뭐 때문에 갔더라? 민원실에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이거 뭐야, 이 앞에, 이거 데스크 앞에 쭉 그냥 이렇게 수도 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은 2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 오후 4시에 갔는데. 그 사람들 앉아서 뭐해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도 보고 내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진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있어야지 공무원이 있어야 되잖아. 지금 요새 뭐 대형마트도 요새 안 되니까 이마트 가 보니까 그냥 뭐 이게 소비자들은 없고 거기 뭐 홍보하는 분들 자기 코너에 하나씩 둘씩 이렇게 붙어갖고서 그거 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을 때가 많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래요 지금. 바글바글해요. 가서 보면은 막 십수명씩 앉아있어. 과외 가보면. 그런데 하는 게 각각 요만큼씩 일이거든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가 막 그냥 공무원들 취업시켜서 젊은 청소년들 많이 취업시키는 실정 늘리려고 그랬는지 뭔지는 몰라도 그냥 막 공무원 수를 막 확 늘려놓으니까 공무원이 엄청 늘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일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안 되는 쪽으로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유럽 같은데 독일 이런 데 공무원 수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보다도. 그런데 더 많아죠. 우리나라 공무원을 줄이려고 그래 어떤 대통령은.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싸고 그게 다 혈세에서 그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줄이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막 늘렸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막 줄이려고 그러고 윤석열 정부도 막 줄이려고 그러고 이런데 자꾸 늘리려고 해놓으면은 국민들이 그만큼 고달퍼진다 이거죠. 규제와 권위가 너무 많아요. 규제와 제한이나 뭐가 이렇게 막 브레이크 거는 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바글바글해. 앉아서 하루 종일 인터넷 들치고 사담하고 잡담 나누고 멍하니 그냥 어디 저녁 때 술 먹을 거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저 민원인 좀 일을 좀 질질 끌어갖고서 좀 내 이 바쁜 것처럼 내가 밥값은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면 되는데 반드시 내가 정식으로 문건으로 접수를 시켜야 된다. 온라인이면 온라인 신문고나 뭐 민원 창구로 뭘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서로 핑퐁 게임만 하고 공무원이 뭐 이렇게 하라면 했더라도 또 안 해주고 또 안 해주고 맨날 일 갖고 저한테 달려오는 사람 많거든요. 저도 미치겠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 많아서.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예 안 되고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는 되는데 일을 보면 실제 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문서로 내보고서 안 되든지 해요, 여러분들. 내가 왜 여기 집 짓는데 집이 안 되느냐? 내가 이것 좀 이거 재산 좀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내가 여기 사용 승인 도로 사용 승인 좀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무조건 이거 이래서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지 한다니까. 문서를 다 받아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그냥 안 된다고 할 수 없어.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무수한 이유로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문서로 받아라. 여러분들 판사는 말로 안 하잖아요. 근데 요새 헌법재판관들은 말로 하더라고요. 막 떠들고. 말로 해, 말로. 공보관이라는 사람은 또 말로 발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발표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판결로 얘기하면 되는 거 판사는. 그리고 검찰은 그러잖아요. 검찰은 수사해서 그 문제 있으면 기소하냐 마냐. 이거 기소하냐 마냐. 이거만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로다가 그냥 공무원들이 말로다가 해갖고서 말로다 시간 다 채우고 그냥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민원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법정 민원이 있어요. 뭐를 내가 허가를 받는다든지 인가, 특허, 여러 가지가 있죠. 승인, 등록,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때 공식적인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가 있는 것은 반드시 법정 민원이기 때문에 서류로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그 서식에 의해서. 이 별표 서식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 서식에다가 이렇게 기재만 하면 돼, 쉽게. 그리고 밑에 이제 구비하는 서류. 그것만 첨부해서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구비하는 서류를 추가로 받는다든지, 내가 이렇게 구비해서 낸 서류를 갖고 시비를 붙는다든지,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렵고 고개 살살살살 옆으로 흔드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일 안 하면은 여러분들 가만 내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일해야지 일을 왜 안 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질의하고 상담하고 문의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그거는 행정처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정 서식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제출했을 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부나 반려처분을 이걸 받았어야지 그게 이제 정식으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 고충민원 신청도 할 수 있고 감사 청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만약에 저 국유재산을 저거를 불화를 받고 싶다. 불화를 받는다는 말이 저거를 내가 매입하고 싶다. 그래서 이 내 바로 앞에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유재산을 팔아도 된다, 나한테 국유재산을. 그래서 이거 매입 요청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갖다 정식으로 법정 서식은 없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 서식은 정식으로 이걸 내가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민원을 내면은 거기서 무슨 법조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문의해요. 매입, 이러한 경우에는 매입이 가능하냐, 매입을 할 수 없느냐, 이래갖고서 그냥 스스로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상담하는 건지, 질의하는 건지, 문의하는 건지, 이런 거는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거야. 확실하게 여러분이 의사표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달라. 뭐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내가 이렇게 법에 의해서 뭐를 청구하니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확실한 의사표시를 필요해야지. 그냥 대충 질인지 상담인지 이래 갖고서는 행정심판 가면 다 각하돼요. 그런 거 갖고 또 이의신청도 할 수 없어요. 또 중앙부처에 질의 해석해도 그런 거는 우리는 몰라요. 중앙부처에서 답변 안 해줘요, 제대로. 지자체에서 자세한 거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니까요, 요새.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서면에 의해서 민원 신청을 하고 또 서면에 의해서 그 답변을 받아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우편으로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편으로 받으면은 집에 안 계시면은
먼저 등기 왜냐면 등기로다가 와요. 어떤 행정처분 중요한 거는 등기 문서로 와요. 등기 문서로 오는데 집에 없으면은 그게 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뭐 이렇게 세 번째인가 거절하죠. 세 번째로 다시 돌려보내죠. 그래서 그 시간이 많아요, 갭이. 그런데 공문서 끝에 보면은 이건 몇 년 몇 월 며칠자 누구누구 직인 찍혀서 딱 그 답변이 와요. 회신문이 와. 그 날짜 찍힌 날하고 실제 내가 받은 날하고 적어도 한 3일 정도 갭이 있어요. 우편으로 받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막 10일까지도 나요. 한 번 뭐 송달됐다가 거부되고 없어서 못 받고 이러면은. 그래서 실제 받은 날짜가 기준이다. 그럼 그 받은 날짜를 내가 언제 받았느냐 하는 걸 나중에 우체국에 입증하고 그러면 서로 이제 왜냐면 공무원들은 이 사람 60일이 지났네? 요거 먼저 본다니까. 행정심판도 90일이 지났네? 요거 먼저 봐. 다른 거 안 봐. 왜냐면 그것만 딱 봐서 그거 지났으면 안 하면 되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항상. 안 되는 거 먼저 보는 거야. 그러면 전체 안 봐도 되니까. 그래도 사건 하나 처리한 거야. 안 해도 되니까. 각하시켜버리는 거예요. 요건이 안 돼서 각하시킨다 이거지. 그리고 그 기간은 60일 이의신청, 90일 행정심판 이런 거는 그거는 불변기일이에요. 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그걸 꼭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송달받은 날짜로부터 이 우체국에서 내가 받은 날로부터 어떤 공무원이 어떤 건 직접 가져오기도 해요. 그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짜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체국 소인 찍힌 날하고 내가 수령한 날하고 틀리니까 수령한 날이 언젠지 그날을 확인해 놔야 돼. 그래서 거기 좀 적어달라고 그러세요, 우체국한테. 이거 내가 오늘 수령했으니까 오늘 날짜, 수령일 오늘 날짜로 해서 당신 확인 좀 해주시오. 이러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또 우체국까지 달려가서 언제 수취했는가 그걸 또 떼어다가 제출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적인 요건, 내용도 물론 잘 써야 돼요. 내용도 좋은 행정사, 아주 그 똘똘한 행정사를 만나서 잘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거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속은 시원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요건 이런 걸 갖춰놓고 이제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기를 제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